1980년 어느 가을, 미국 보스턴의 한 강연장에서 평범해 보이는 일본인 학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치오 쿠시. 매크로바이오틱 운동을 이끌던 그는 그날 청중에게 기묘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1950년부터 2033년까지 인류 문명은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전자시대, 두 번째는 생명공학 시대, 세 번째는 정신과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 네 번째는 초정신화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 2033년 컴퓨터가 멈추는 해입니다. 1980년대의 청중들은 이 말을 SF 소설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는 그가 예견했던 네 번째 단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치오 쿠시가 제시한 첫 번째 단계는 1950년 전자시대의 도래였습니다. 1950년 전자시대가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디오, 텔레비전, 트랜지스터, 초기 컴퓨터가 등장하며 인간의 사고 일부가 기계 시스템에 위임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노동, 감각, 판단이 점점 기계화되는 첫 문턱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이 전자적 도구를 통해 자신의 외부의 동네를 복제한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중심 문명에서 도구 중심 문명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 바이오네이션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 바이오네이션의 시대가 왔습니다. 미치오 쿠시는 바로 자신이 서 있던 그 시점을 전환기로 지목했습니다. 전자기술이 생명공학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인공장기 유전자 조작, 인체의 기계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인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이오 플러스 네이션, 국가 단위의 생명 재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예견한 것은 단순한 의료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수리 가능한 기계라는 인식이 사회적 합의로 굳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실제로 인공심장, 장기이식, 유전자 치료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23년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료산업과 금융, 보험이 하나로 통합된 인체 대체 시장의 가치는 2030년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사이코네이션의 시대였습니다. 2000년 사이코네이션의 시대가 옵니다. 인간의 의식 자체가 기술과 결합되는 시대였습니다. 뇌파, 인공지능, 사이버 공간, 정보 네트워크가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디지털화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미치오 쿠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네이션이 신체의 인공화라면 사이코네이션은 정신의 인공화입니다. 인간의 사유, 감정, 창조력이 기계 속에서 재현되고 점차 기계와의 구분이 불가능한 의식으로 이행합니다. 그는 인간이 물리적 몸을 넘어서 정보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가 등장하며 인간의 정신적 기능이 검색, SNS 알고리즘으로 외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시스템과 공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2020년 울트라 사이코네이션의 시대였습니다. 2020년 울트라 사이코네이션입니다. 미치오 쿠시는 이 시기를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점유하는 시점으로 정의했습니다. 인공지능, 초연결, 가상현실, 뇌 인터페이스가 일상화되어 인간의 자기의식 자체가 기술 네트워크에 융합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시스템과 공명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 정신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집단적 기계적 의식으로 동조되는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 이후 실제로 챗GPT, 소라,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알고리즘화했습니다. 디지털 인간, AI 심리치료사, 가상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메타버스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물리적 자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치오 쿠시가 말한 정신의 탈자유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2033년입니다. 2033년, 컴퓨터가 멈춥니다. 문명의 종말입니다. 미치오 쿠시는 이 해를 기술 시스템의
포화와 붕괴의 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나친 인공화와 데이터 과부하로 인해 인류의 분명적 생명유지 시스템이 멈추는 상징적 해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쟁이나 재난이 아닌 기술 의존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해석했습니다. 2020년대 초부터 실제로 AI 훈련에 필요한 에너지와 데이터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 컴퓨트 크라이서스가 현실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전력망 해킹, AI 오작동이 실제 전쟁보다 위험한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다수의 보고서가 2030에서 2035년대 대규모 디지털 블랙아웃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치오 쿠시는 인류가 두 선택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술 문명과 함께 붕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회복과 내면적 부활입니다. 그는 이것을 더 엔드 오브 시벌리제이션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메이 비 바이워 오바이 섬 어더 민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이든 붕괴든 근본적 전환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 의존적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식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배양육 산업이 본격적인 상업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호주가 배양육 판매를 공식 승인했고 중국의 조스푸처푸드는 2000리터급 바이오리액터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곳 이상의 파일럿 플랜트가 가동 중입니다. 글로벌 배양육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3억 달러를 넘어 203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고기, 흙도 햇빛도 생명의 순환도 없이 배양액과 성장인자로 이루어진 화학적 환경에서 증식한 세포 덩어리입니다. 미치오 쿠시가 1980년대에 경고했던 바이오네이션은 단순히 장기 이식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를 인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가장 은밀한 전선은 바로 우리의 식탁이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에서 태어난 생명을 먹는 것과 실험실의 프로토콜에 따라 설계된 세포를 먹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자연의 일부로 연결하지만 후자는 우리를 시스템의 부품으로 편입시킵니다. 초과 공식품의 확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2025년 11월 란셋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식단의 60%, 어린이 식단의 70%가 초과 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과 공식품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는 화학 코드들로 가득합니다. 미치오 쿠시는 이미 1980년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장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 전체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간이 무엇을 먹는가입니다. 음식이 혈액을 만들고 혈액이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생각을 만듭니다. 잘못된 음식은 잘못된 인간을 만듭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급속한 퇴화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이제 급속도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를 잘라내고 이것저것 교체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교체하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단축되었습니다. 비만, 당뇨, 암, 우울증, 불임, 자폐, 치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리 가능한 인간으로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치오 쿠시는 사이코네이션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전통, 정신, 사랑, 문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알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 2026년 현재 전 세계 종교 참여율이 급감하고 대신 AI 예배와 명상 앱이 등장했습니다. 정의, 자유, 사랑 같은 단어가 브랜드와 정치 구호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의미상실, 우울과 불안의 팬데믹화, SNS 문화의 피상성이 우리 시대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단어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치오 쿠시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회복합시다. 감사함으로,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매크로바이오틱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강력한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기억하고 생명의 순환을 존중하며 감사와 절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2033년까지 이제 7년이 남았습니다. 미치오 쿠시가 말한 컴퓨터가 멈추는 해는 단순히 기계의 정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 의존적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인류가 두 갈래 길에 서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는 기술 문명과 함께 붕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연 회복과 내면적 부활입니다. 1980년 가을, 미치오 쿠시는 보스턴의 강연장에서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1950년 전자시대, 1980년 바이오네이션, 2000년 사이코네이션, 2020년 울트라 사이코네이션, 그리고 2033년 문명의 전환점. 2026년 현재, 우리는 그가 그린 로드맵의 네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치오 쿠시는 2014년 12월 28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은 2026년 현재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의 연결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바이오네이션과 사이코네이션, 생명공학으로 재설계되고 정신이 기계에 흡수된 인류.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